이혼 사유가 상대방이 뭘 잘못해야지만, 큰 잘못이 있어서야지만 이렇게 이혼해야 된다? 요즘은 좀 이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혼 사유가 뾰족히 외도, 폭력, 도박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데, 그리고 상대방한테 대해서도 그렇게 악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도 잘 살면 좋겠는데 이혼하는 게 상호간에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혼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이 요즘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실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현실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 현실이 그래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진짜 서류상의 이혼에까지 이르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툼이 지속되고 있거나 사실상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 따른 어떤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각자 이제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결혼 생활에 임하게 되는가, 이혼에 대해 임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재산 분할에는 또 어떤 입장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런 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혼의 트렌드랄까? 요즘은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원래 결혼하면은 초창기에 극심하게 싸우고 진짜 소위 말해 뒤지게 싸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양말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가지고도 싸우고, 몇 시에 들어오네 이걸로도 싸우고, 돈 관리는 같이 해서 모으자고 했는데 왜 너는 풍풍 쓰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냐 이걸로도 싸우고, 서로의 부모님한테 충실하지 않다 이걸로도 싸우고, 네가 지금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생활이 결혼한 남자가 하는 게 맞냐 지금? 이걸로 싸우고, 그 다음에 2세 계획 가지고도 싸우고, 여자분들 심지어는 옷차림 갖고도 제약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소위 말해 뒤지게 싸우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는 안 하겠죠? 뭐 좀 하시네요. 싸우다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선되거나 서로 합일점을 찾아서 좀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포기하게 되죠. 서로 얘기를 해봤자 고치질 않아. 고칠 마음도 없어. 그럼 대화가 단절되죠. 결국 그게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게 지속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관계가 단절되면서 별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제 생일이 언젠지 뭔지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상대방하고의 최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막 싸우고 있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급격하게 불만도 없어지고 말수도 없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기도 느끼겠죠. 수렴의 단계를 이뤄서 서로 맞춰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네가 편하면 내가 불편하다. 둘 중 한 명은 참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급격하게 말수도 적어지고 불만도 얘기하는 게 적어진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상대방은 나한테 대한 기대도 잃어버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비난 분노형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싸우는 단계, 그리고 무관심의 단계,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는 특이한 것을 느낍니다. 서로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하지 않아. 그리고 이혼 사유도 딱히 봐서 꼭 이혼을 해야 돼? 그렇게 잡히지도 않아. 애가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애도 있어. 그럼 막 생각해보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보다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결혼 생활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하다 아니면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꼭 무책임하지도 않아. 왜냐면은 애들에 대해서는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또 그렇게 완전히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이혼을 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부부재산 계약이나 아니면은 재혼하는데 재산은 어떻게 정해놓고 재혼에 임하고
재혼해서 또다시 이혼할 때는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가 또 미리 의논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가 조금씩 우리나라가 유연해지고 있는 거죠. 마치 프랑스나 뭐 외국 나라처럼 플렉서블하게 안 맞으면 이혼하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 뭐 양육에 대한 것도 옛날처럼 막 한쪽 없으면은 뭐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러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숙려기간도 있고 세세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관계가 좋아서 이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로 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기도 쉽지 않고 집 한 채 갖고 이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집이 10억짜리야. 그럼 집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5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집이 팔려야 나누지. 집이 당장 팔립니까? 아니면 5억을 당장 생돈 어디 가서 반반씩 나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줄 수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거기서 변호사 상담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선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뭐 시간을 조금 벌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조정 신청으로 통한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혼의 의사에는 합치를 해도 사실은 구체적인 그 재산 분할의 방법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가도 사실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거 외에 예전처럼 이혼 사유 자체 가지고 막 극렬하게 싸우는 것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사실 현실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헤어지기로 했으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나누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 최선을 각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이건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또 특이한 특징도 있어요. 아까 비난 분노 욕망 얘기를 했죠. 상대방한테 대한 비난을 막 쏟아내면서 이혼하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재산 분할도 다툼이 좀 더 극렬한 형태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수긍형, 대화 단절, 관계 단절의 형태에서 넘어가서 무관심하고 뭐 하는지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려요. 너한테 기대할 게 남는 게 재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주판을 튕기면서 1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화도 안 나,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어, 바라는 건 오직 뭐다? 이혼뿐. 바라는 건 이혼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양상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극렬하게 다투는 형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협의에 쉽게 응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혼하기 전에 세상은 못 살겠는데 엄두에 안 난다,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가 개입하면 순순히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용기를 내셔 보셔. 힘들다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혼의 트렌드가 정리하자면 예전처럼 막 이혼 사유에만 천착해서 다투는 경우보다는 재산 분할로 아무래도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 더 길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걸 파헤쳐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좀 현명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혼 사유 파헤치는 건 아무래도 위자료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재산 분할 몫이 훨씬 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의 형태로 새롭게 좀 이혼의 형태가 좀 달라지기도 한다. 변호사가 꼭 다투는 데만 내가 이겨야 되겠다 요거에만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합의 이혼일지라도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협의해서 나아가는 형태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점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요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들과 얘기도 해보고 이혼 변호사도 만나보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보는 게 본인 인생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